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제 여름이 됐는데 예쁜 바다 그림 하나 집에 두면 어떨까 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페인팅 오일, 그 다음에 붓 세척액, 냅킨, 붓 3개, 물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에 있는 아무 재료나 좋아요. 다 덮이기 때문에 연필, 색연필 아니면 볼펜을 사용해서 해와 바다의 높이를 그려주세요. 바다를 그릴 때에는 원하는 만큼 나눠주면 좋은데요. 이 그림은 바다보다는 하늘이 조금 넓은 그림입니다. 처음엔 파란색을 가지고 하늘부터 그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물감에 페인팅 오일을 섞어서 발라주세요. 하늘부터 그리면서 쭉 내려올 거고, 물감은 붓이 충분히 물감을 머금을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을 사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붓을 사용할 때에는 슥슥 긋는 게 아닌 앞뒤로 돌려가면서 앞뒤로 발라가면서 바르듯이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캔버스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붓이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닌 여러 번 지나가야 물감이 충분히 발리고 캔버스 천 사이사이에 먹이듯이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컬러가 조금 밝은 것 같아서 조금 어두운 컬러를 섞어서 칠해볼 거예요. 키트에 포함된 물감은 진짜 유화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화 물감은 건조가 굉장히 느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시는 동안에는 전혀 굳지 않고요. 완성 후에도 건조까지는 14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어둡다가 점점점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을 조금 섞어서 천천히 칠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칠을 할 때에는 파랑에 위에 겹쳐서 칠을 하기 때문에 굳지 않은 유화 물감이 천천히 섞이면서 내려올 거예요. 하늘의 절반 정도를 칠해주고 난 후에는 해를 먼저 칠할 거예요. 건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감 특성상 하늘색을 칠하다가 해에 묻게 되면 노란색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컬러인 노랑을 먼저 칠함으로 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하늘로 돌아와서 하늘을 칠해줄게요. 페인팅 오일은 정말 조금씩 사용하셔야 돼요. 붓 끝에 간장 한 방울 찍듯이, 간장도 너무 많이 찍으면 짜기 때문에 페인팅 오일도 간장 찍듯이 붓 끝에 한 방울씩 조금씩만 사용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해 주변은 아웃라인을 따라서
먼저 칠을 해준 후에 조심조심 칠을 해준 후에 다시 그 주변을 연결해서 칠을 해줄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화이트를 많이 사용해 줍니다. 이 주변은 아무래도 밝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가 빛이 강하기 때문에 해 주변을 위주로 밝음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다 채워주시고요. 혹시 하다가 조금 해의 컬러가 섞일 수 있는데 너무 개의치 마세요. 햇빛이 번지는 느낌이라 괜찮습니다. 붓을 세척할 때에는 냅킨에 물감을 최대한 덜어내 주시고 세척액을 열어서 붓을 빨아주세요. 어차피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붓을 엄청 깨끗이 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구름을 표현해 볼 거예요. 하늘에 발라준 물감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구름 표현이 됩니다. 구름을 표현할 때에는 조금 물감을 두껍게 떠서 튀어나오는 느낌을 주면서 해주면 더 효과적인 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붓을 톡톡톡톡 찍어주듯이 구름은 뭉게뭉게 존재하기 때문에 톡톡톡 찍어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약간 연한 보라 색깔을 섞어서 구름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톡톡톡톡 찍어서 붓을 회전하듯이 톡톡톡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 붓에 있는 물감을 조금 덜어내고 어두운 컬러를 가져와서 하늘에 사용했던 파란색과 섞어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을 그려줄 거예요. 붓은 납작한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산의 아웃라인을 먼저 찍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멀리 보이는 산을 표현합니다. 산을 표현할 때에는 가로선으로 옆으로 길게 얇은 선으로 길게 칠하듯이 표현해 줄 거예요.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넓은 면으로 바다를 칠해줍니다. 깊은 바다는 진한 컬러, 가까운 바다는 연한 컬러로 표현해주세요. 그렇게 바다에서도 원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붓을 바꿔서 화이트 물감을 두둑하게 떠서 파도를 표현할 거예요. 파도는 터치가 둥글둥글하게 철썩이는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붓을 굴려서 곡선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칠을 해줘야 훨씬 자연스러운 파도 표현이 가능해요. 바다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색감이 섞일 수 있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섞인다 싶을 때에는 하얀 물감을 더 많이 떠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 바다 그림은 파도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파도를 다 칠해준 후에는 파도 밑에 그림자를 표현해 줄 거예요. 붓의 끝을 이용해서 톡톡톡 쳐서 그림자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진한 컬러로 표현을 해주면 하얀색과 대비돼서 파도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조금 연한 컬러를 섞어서 그라데이션으로 해변에 밀려 들어온 바닷물을 표현해 주세요. 바다 컬러와 비슷하지만 이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꼭 보여야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가장 앞에 있는 해변도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바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칠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붓을 더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장 진한 컬러로 물결을 표현해 볼 거예요. 얇은 라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붓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펼치듯이 선을 긋듯이 표현해 줍니다. 붓이 너무 뻑뻑하게 그려진다는 느낌이 들면 페인팅 오일은 조금씩 사용해 주세요. 아무래도 밝은 컬러 위를 지나다 보면 어두운 컬러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한 컬러는 계속 조금씩 묻혀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 그림에서 가장 진한 부분은 저 바다 끝 해안선의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도 아래에 있는 그림자 부분을 더 진하게 넣어주어서 강렬한 대비로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부분을 곡선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해변에 밀려 들어오는 부분에도 물결이 조금 보여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해요. 붓을 다시 한번 닦아내주고 붓 세척액으로 너무 진한 컬러를 조금 세척을 해줍니다.
진한 컬러는 여러 번 세척을 해주어야 조금 더 깔끔한 세척이 가능해요. 하얀 물감을 두둑히 떠와서 해 바로 밑에 햇빛이 반짝이는 윤슬을 표현해줍니다. 바닷물에 반사돼서 반짝반짝이는 윤슬 표현을 놓칠 순 없겠죠? 물감을 두둑히 묻혀주고 톡톡 찍듯이 표현해주면 보다 쉬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윤슬을 표현할 때에는 바닷물에 번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가 넓었다가 좁았다가 반복해줘서 표현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엔 해를 그릴 때 사용했던 노란색 붓으로 사이사이에 햇빛 컬러가 비치는 느낌을 같이 표현해 줄 거예요. 이 또한 톡톡 찍어서 표현해주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요. 노란색 물감을 두둑하게 떠와서 파도에도 비치는 햇빛을 같이 표현해 줄 거예요. 붓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반짝이는 빛을 톡톡 눌러서 표현도 같이 해주고요. 노란색이 너무 많아졌다면 다시 화이트를 가져와서 더 넓게 퍼지는 빛을 같이 그려주세요. 위치가 해와 멀어질수록 조금 더 연하고 조금 더 퍼지는 느낌으로 비벼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엔 햇빛이 번지는 느낌을 표현할 건데요. 노란색으로 다시 와서 노란색 붓으로 해에 번지는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이때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표현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변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하늘을 표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감으로 해를 더 두껍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해를 강조해 볼 거예요.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도를 조금 더 두껍게 표현을 해볼까 해요. 가장 앞에 있는 파도는 나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물감의 두께로 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 위에도 흰색으로 약간 포인트를 넣어주고요. 저는 구름을 조금 더 만져줄 거예요. 구름의 어두운 부분도 조금 더 그려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다가 완성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